커스텀 AI는 신규 사원 채용과 연수와 같다.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AI에게 잡 디스크립션을 써달라. 그 잡 디스크립션을 프롬프트로 변환해달라. 명령하면 되고요. 그 변경된 프롬프트를 커스텀 AI 만드는 창에 가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 연수가 끝난 겁니다. 알잘딱깔센 혹시 뜻 모르시는 분 없겠죠?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줄임말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 잘하는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어떤 형용사죠. 저희는 지금 AI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는 AI를 만드는데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하는 강연 또한 그런 알잘딱깔센 해줄 수 있는 커스텀 AI 제작에 대한 기초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 목적은 세 개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스스로 연습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강의 준비를 잘 했다라고 스스로 좀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스텀 AI를 만든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입 사원을 채용해서 연수를 시키고 이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실무적 대리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커스텀 AI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추후에 100명의 AI 직원을 둔 기업 총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저도 그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더불어 이 일반 AI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업무의 영역을 좀 효율적으로 돌려줬다라고 하면은 커스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자 역할을 하는 형태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하나의 태스크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해내는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AI를 두고 그 AI들이 갖고 온 결과물들을 조합해서 최상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관리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저의 좀 소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 이후로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거는 저는 맨 땅에서 시스템을 좀 구축해오는 직무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오퍼레이션 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업 개발이라고도 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진짜 맨 땅을 파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업을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AI 시대를 만나서 저희 회사도 자동화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저도 쿠도스라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좀 AI 자동화에 집중된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26년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그 첫 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강연 드리는 것들을 이제 유튜브로 좀 올리기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디벨롭하면서 강의도 좀 다니고 실제 회사들이나 개인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반 AI하고 커스텀 AI가 무슨 차이인데 뭐 얼마나 그렇게 다르길래 뭐 내가 써봤더니 그렇게 크게 차이 없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AI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재현성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AI를 우리가 시급제, 아르바이트처럼 쓴다라고 하면은 커스텀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직원들을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로 육성하고 계속해서 활용해 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AI 쓰다 보면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여태까지 했던 대화가 날아가서 새로 또 채팅을 새로 해서 프롬프트를 새로 입혀야 되는 일도 있었고요. 뭐 매번 새로운 채팅 열 때마다 새로운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너는 모든 전문가야 하는 그런 귀찮은 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귀찮게 다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그때마다 결과물이 달랐던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AI를 통해서 여행 계획하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할루시네이션도 있었고 데이터 오류도 있었고 하면서 아주 정말 AI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뭐 이 친구 계속 하는 말이 뭐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뭐 죽을 죄를 졌습니다. AI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급제 알바생들을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구현을 해내서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로만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커스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커스텀 AI를 만들기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AI 얘기하면 나오는 얘기가 있죠.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실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을 잘 안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막상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뉴스룸이나 무대에서 이제 대사를 보여주는 그 화면 있죠. 뉴스 앵커들이 이제 화면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무대에서 어떤 무대를 어떻게 진행해라 안내해주는 백스테이지에서 안내해주는 이런 안내 화면을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게 어원이 프롬프트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리고 뜻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뜻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뜻을 가진 언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AI에게 적용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받고 싶은지 지침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침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실제로.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 AI에게 너는 이것만 집중해서 이것만 해와 라고 사실상 포커싱을 해주는 역할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떤 뭐랄까 이 마법의 단어처럼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뭐 마법의 프롬프트에서 복사 붙이기해서 붙이기 바쁜데 사실 이거는 개념을 이해하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를 프롬프트를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프롬프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뭐 페르소나가 있고 역할 범위가 있고 업무 원화가 있다는데 난 이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지? 매번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써야 되는지 난 도저히 감이 안 온다. 라는 부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PCTF-ET 이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쓰게 되면은 AI가 일을 잘 하더라 라는 형태의 설명이 많은데요. 그럼 이 PCTF-ET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이거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냐? 이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게 너무 귀찮은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한 번에 도입을 시켜서 한 번만 써도 되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게 커스텀 AI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부적인 얘기지만은 밑에 있는 이제 example 톤, ET 같은 경우는 GPT의 문법으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 사실 이게 어느 AI든 이그샘플과 톤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GPT가 이걸 가장 잘 활용을 한다. 그리고 GPT가 이것을 가장 잘 이끌어낸다라는 상황이지 기술은 항상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AI들이 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은 잘 활용을 하면서 상호 호환적이고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의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이제 우리는 신입사원 채용 프로세스를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만의 AI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직원을 찾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 회사를 운영하는 AI의 코어 밸류를 설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공채 같은 거 경험을 해보셨으면 잘 아실 거고, 뭐 인사 채용을 해보셨으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인재를 우리가 디파인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사가 어떤 성향을 갖추고 있느냐를 정해야 되거든요. GPT로 보여드릴게요. 요 마이크 누르고 개인 맞춤 설정에 맞춤형 지침을 넣을 거야. 그간의 대화를 기준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여서 나에게 물어봐 주던지 아니면 나를 인터뷰해도 좋아. 요거를 넣어주시면은 이 친구가 이렇게 해서 저를 막 인터뷰를 막 해요. 이것도 이제 마이크 켜가지고 하나씩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저는 일단 해놨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GPT 같은 경우 특히 좀 개인 맞춤 설정이 세심하게 잘 되어 있어요. 이제 말투부터 해서 특성이라든지 어떤 애티튜드, 그리고 목록 사용이라든지 이모지 사용 같은 경우도 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맞춤형 지침에 나는 한국말 존댓말을 써주고 사족 붙이지 마라. 자꾸 뭐 미안하다 하고 뭐 응원하고 뭐 동의해 주는 거 필요 없으니까 일이나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뭐 어떤 형태의 내가 결과물들을 원하는지 이제 팩트 기반에서는 어떤 날짜의 기준으로 붙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붙여달라라는 저의 성향을 파악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진 문구를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친구가 만들어 놓은 답변을 그냥 갖다가 붙인 겁니다.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써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 문법 맞추기도 너무 복잡하고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AI한테 써달라고 해라. 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저의 개인 지침이고요. 이 지침에 따라서 어떤 채팅을 하든 커스텀 A가 됐든 제너럴 A가 됐든지 간에 저의 성향에 맞는 답변을 하는 AI가 세팅이 된 거예요. 회사가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정해야 돼요. 내가 신입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신입사원을 찾는다라는 공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사람을 뽑거나 AI를 쓸 때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인재를 찾습니다. 반복되어서 귀찮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을 단축시키고 싶거나 복잡해서 실수를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전문성이 없어서 내 전문성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사람을 찾게 되는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AI가 발견되기 전에는 roles and responsibility 또는 job description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것을 저희는 AI에게 페르소나랑 컨텍스트라는 명의로 정리를 해서 기입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이 아래 날과 잡 디스크립션을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채용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정의해서 또 너는 20년 차, 10년 차 쓸 겁니까? 아니죠. 그거 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우리는 PPT 기획자니까 PPT 기획 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진 분을 를 써줘.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써줄 거예요. 핵심 업무, 그래서 스토리 설계하고 논리 구조를 짜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설명 없이 슬라이드만 넘겨도 결론이 보인다. 이 장 하나면 회의 끝을 평가를 받는 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대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고용하려니까 너무 비싸. 그냥 커스텀 AI로 만들게 프롬프트 줘. 자세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대신하는 커스텀 AI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근데 왜 다 나눠서 해줬지? 하나로 묶어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까 위에 만들었던 네 개의 블록들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채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페이퍼 로직급의 PPT 기획자를 회사에 채용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온보딩을 시켜야겠죠. 이때 커스텀 AI 제작 화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밑에 GPT 탐색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GPT 탐색 버튼을 눌러서 들어오면은 요 오른쪽 끝에 만들기 버튼이 있고 내 GPT 버튼이 있는데 누르기 전에 요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누군가가 그리고 챗 GPT에서 만들어 놓은 GPT들이 있어요. 커스텀 GPT들이 있습니다. 뭐 이제 글 쓰는 걸 도와주는 봇이라든지 뭐 프로덕티비티를 개선해주는 봇이라든지 뭐 검색을 해주는 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 둘러보면서 써보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에는 조금 제 입맛에 맞게 쓰는 게 좀 더 낫다? 이거는 그냥 어떤 일회성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에는 좋은 툴들인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화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복사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딱 붙이면은 이제 온보딩 한 거예요. 이제 만들면 되는데 만들기 전에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한번 자료를 던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노인급식 봉사할 때 이제 조사해 봤던 자료인데 요걸 던져 놓고 PPT 기획해줘.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얘가 주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임원 결정용 PPT로 합니다. 그래서 자료 목적은 대한민국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 국회 차원에 그렇게 해서 쭈쭈쭈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이 있고요. 요 재미나이 통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쿠도스앤코 전속 크리에이터라고 초반에 이제 제가 만들었던 커스텀 AI인데, 아,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은, 아까 저 GPT처럼 이렇게 텍스트 라인으로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이 친구처럼 도구를 칸바스를 쓰면은 또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PPT 기획해서 이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HTML 미리 보기 만들어줘. 그럼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게 어떤 결과물을 주냐면요. 제가 이 지금 오늘 갖고 온 PPT도 이걸로 만들었거든요. 이 친구가 HTML을 주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면은 요렇게 디자인을 해줍니다. 구현을 이렇게 해줘요. HTML로. 그러니까 그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라든지 저희 인터넷 쓰는 그 확장자로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열릴 수 있게 HTML 코드를 짜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보고 나같이 디자인 역량이 없는 사람아 요런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구현하면 되겠구나 정도는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요렇게 아까 하나짜리 창이 요렇게 지금 두 개로 나뉜 게 보이시죠? 캔버스의 역할이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하실 때는 이 도구를 캔버스로 쓰시는 거를 저는 강력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까 구현 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요 기능 웹 검색 캔버스 이미지 생성 있잖아요. 예. 이 캔버스를 쓰면 됩니다. 우리 페인트 할 때 쓰는 캔버스 있죠. 그거예요. 캔버스 이제 기능을 캔버스라고 명칭을 붙여서 AI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텍스트에도 기획은 잘 하네, 워딩을 잘 던져주네. 그럼 난 어차피 내가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 만들기. 그러면은 나만 보기 링크가 있는 사람 GPT 스토어가 있는데 이 GPT 스토어가 지금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거 올해 안에 수익화 모델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설정란에 가서 개발자로 본인 등록을 하면은 아까 저희가 첫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내가 만든 GPT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유용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는 형태가 오지 않을까. 예. 이것도 어떤 또 다른 수익화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각자 개인이 알아 쓸 수 있게 한다. 아니면 내가 누구랑 공유를 할 필요 없지. 나만 볼래. 해서 저만 쓰는 프로젝트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저장을 하는 동안 제미나이의 형태를 좀 보고 올까요? 이렇게 잘 만들죠.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죠. 뭐 이미지라든지 예쁘게 하고 뭐 키비주얼 잡고 이런 것들은 분명 우리가 해야 되지만 원본은 워드 파일이었어요. 원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냥 워드만 넣었던 자료예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예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AI들이 사용하는 그 문법은 거의 비슷해요. TCTF로 돌아가는 거예요. ET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퀄리티 차이가 있다인 거거든요. ET가 이제 이그젠플하고 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예시는 결과물은 이런 거야 라고 지정해 주는 거고 너는 나한테 무슨 톤으로 말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코어 발류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미 내가 원하는 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GPT든 제미나이든 다른 AI든 그게 들어가 있으면은 굳이 톤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른 톤을 원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리 측면에 들어가면 알려드리겠지만은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도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역으로 만든다라고 하죠. 그냥 새 창에서 제너럴 AI에서 만들던 결과물이 너무 좋으면은 그냥 그 창에다가 나 이 결과물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커스텀 AI 지침을 써줘라고 하면은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이그젠플이라는 걸 우리가 굳이 만들어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그젠플은 이거야라고 말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게 없는 상황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은 만들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식이라는 건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 기획을 이제 가지고 그 이제 잼스 들어가는 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GPT랑도 화면 구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막 화면을 구성 무조건 외워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세제를 넣는 것도 이름을 넣고 설명을 넣고 지침을 넣고 지침을 넣는데 제미나이가 참 이런 기능은 좋아요. 뭐랄까? 이미지 메이커 만들고 싶어. 하면은 요거 버튼이 있어요. 얘가 눌러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PCTF-ET 있죠. 그거에 맞춰서 써줍니다. 자동으로. 이거 보세요. 한 줄 썼는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개념만 알고 쓰시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도구는 나는 기획봇이니까 칸바스로 할래. 이미지 만드니까 나노 바나나로 할래. 동영상 만드는 거니까 동영상 만들기로 할래.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보딩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커스텀 AI 제작 화면을 통해서 온보딩을 시켜 놓으면은 어떤 특정 업무에 따른 추가가 좀 필요해요. 아까 example하고 톤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조금 필수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개념이 chain of thought, tree of thoughts, COT, TOT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신입사원이 왔을 때 자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자네 웰컴 회식할 건데 강남역에 회식 장소 좀 찾아보겠나? 라고 하면 이 친구가 그냥 어디 골목길에 있는 포장마차 갖고 와서 부장님 여기서 회식하시죠? 라고 하면 도대체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리서치를 해서 이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게 체인업 사업입니다. 이 친구가 강남역 맛집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평점이 높은 데들만 골라내고 주차 가능한 곳, 가격대별 이런 조사를 해서 최종 맛집 세 군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게 체인 오브 사웃이고요. 트리 오브 사웃은 이 세 곳 중에 여기는 비싸요. 여기는 주차가 안 돼요. 근데 플랜 여기 이 D안은 가격도 괜찮아요. 삼겹살 파는 곳이고 주차도 되고 발렛도 되고 대리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가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차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오고 가기 좋은 곳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나 두 개의 추천안을 주는 것을 TOT, 트리 오브 샷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를 저희 코어 발류에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답변이 너무 길어요. 내가 이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정을 했고 거기에 나오는 추천하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단점이 이거고 이건 장점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간단한 업무를 줘도 이걸 다 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디폴트로 넣어야 되는 개념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을 할 때,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선택지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COT나 TOT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미 저희가 뭐 이미지 기획을 할 때 같은 경우에는 TOT가 들어가면 좋아요. TOT는 제가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던져줬을 때, 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통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컬러 톤의 옵션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1, 2, 3등인데, 이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님은 뭘 고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미지 기획이라든지 어떤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싶은 분야를 가져갈 때는 TOT고 리서치를 할 때는 COT가 좋습니다. COT는 이제 내가 어떠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떤 리즈닝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조사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때는 COT가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슈퍼잼이라는 것들도 좀 생겼어요. 뭐 아까 개념처럼 이제 GPT에서 본 개념 같은 것들인데 결국 이제 구글이 가장 AI 부분에서 잘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무슨 업무를 하고 싶어 하고 무슨 업무 찾고 있느냐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제시하는 거에서 좀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레시피를 만들어준다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짜준다라든지 뭐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 내용을 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준다라든지 블로그 글을 써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실무적으로 또 크리에이터들이 좀 쓸 수 있는 쏠쏠한 기능들을 만들어 놨는데 어, 재미로 일단 해보세요. 아직 조금은 그렇습니다. 예, 조금은 그게 완성도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한국어 호환이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실제로 뭐 유튜브를 시작하시려고 한다라든지 뭐 팟캐스트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쓰지 않고 쓸 수 있는 커스텀 AI면은 뭐 굳이 예 제가 한 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나오면은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 계속 방문하시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계속 탐구를 해보시는 게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I들이 계속 경쟁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롤들을 저희가 계속 탐구를 하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기능들을 찾아내는 것이 AI를 살아가는 저희 시대의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신규 사원을 채용을 해서 연수까지 시켰어요. 이제 우리는 신입사원을 100명을 둔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이 친구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서 말년 대리급까지 만들어 놔야지 좀 회사가 돌아갈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라는 분야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계속 바꿀 필요 없이 제가 만든 커스텀 AI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텍스트라든지 이제 아까 보였던 HTML에는 좀 코드 형태가 가장 가볍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어, PDF라든지 워드 독을 줘도 무관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메모장이랑 HTML이 워드랑 PDF랑 PPT보단 가벼우니까 돌아가는 데 좀 더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만들어낸 그 커스텀 AI랑 업무를 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거 인수인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인수인계서를 써줘요. 어떤 형태로 써주느냐? 아까 이제 제가 PPT 만들면서 HTML로 만들었던 강의 프로토타입 있죠. 그걸 만들고 앞으로 나는 이런 형태의 결과물을 원하니까 너가 이거를 습득할 수 있는 매뉴얼을 써줘라고 해서 이 친구한테 인수인계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 주입을 시키고 어떤 디자인들을 원하고 나는 어떤 톤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기획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 어떤 화법을 썼으면 좋겠어를 이 친구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방금 만든 PPT는 어떤 내용이었다라는 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아까 보셨던 지식 칸에 입력을 하게끔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수 크리에이터를 보시면은 요 밑에 아까 제가 만들었던 매뉴얼을 업로드하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저의 입맛과 저의 실적을 계속 맞춰서 입물을 해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로 디자인 에셋도 HTML로 변경해서 넣고요. 키비주얼 뽑은 거랑 좀 좋은 도식화 되어 있던 것들을 레퍼런스로 따로 모아서 이것도 HTML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이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친구의 역량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주면은 어쨌든 저같이 디자인 역량이 없는 사람들한테 컬러 톤을 잡아준다라든지 그라데이션 톤을 잡아주는 데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이것을 제미나이한테 입히지 않고 저는 젠스파크 커스텀 AI로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도 보시면은 사용자 정의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GPT 커스텀 AI 만드는 거랑 화면이 95% 동일합니다. 참고로 여기 요 만들기 구성이 있는데 요거 만들기로 채팅하면서도 지침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여기 만들기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어떤 커스텀 AI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써서 가는 건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구성 들어가셔서 그 채팅에서 만든 프롬프트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PT 인포 그래픽 해가지고 지침 넣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들을 이렇게 넣어 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이제 요런 아까 제미나이보다 훨씬 낫죠. 예, 제미나이보다 훨씬 낫죠. 요런 사진도 제작을 해주고 일단 제가 1, 2번만 시각화해줘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보시면은 조금 이미 이 친구가 컬러 팔레트부터 해가지고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레이아웃은 다 잡아준 상태고, 위에도 보시면은 슬라이드 10부터 해서 9, 8, 그 레이아웃부터 해가지고 좌측엔 무슨 문구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이 기획을 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그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수정할 거 수정하고 이거 만들어줘 시각화해줘 하면은 이미지를 뽑아주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식을 업데이트 할수록 실무진의 역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대리만 계속 둘 수 없잖아요. 과장도 있어야 되고 부장도 있어야 되고 그 과장과 부장을 할 수 있는 또 기능이 GPT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GPT만 갖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요즘 좀 쏠쏠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냐면 여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부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 하면 재정부서, 마케팅부서, 뭐 기획부서, 뭐 영업부서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별로 만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운영하는 사업체마다 조금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해서 제 컨텐츠를 좀 관리할 수 있는 형태의 IM5 NDU의 부서가 있는 거죠. 이 부서를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지침과 지식도 똑같이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런 점에서는 좀 업무를 분류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더 효용성과 유리한 있다. 이 부서를 만드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점 3개를 눌러서 프로젝트 설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침을 넣으실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거는 공유해서 팀원들하고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고 내 팀원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팀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도 내가 볼 수 있는 형태가 프로젝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께 부서까지 생성을 해줄 수 있는 AI 기능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AI 직원들을 말년 대리급까지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이 대리들을 부서별로 나누는 방법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부서가 있으면 부장과 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서의 과장과 부장은 제가 다음 달에 새롭게 AI 오토메이션을 좀 준비를 해서 강연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토메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설정한 업무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자동으로 돌아간 결과물들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플랫폼에 올라가는 형태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여러분은 대리들을 둔 과장에서 부서들을 둔 대표님이 되시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AI를 통해서 저와 함께 100명의 AI 직원들을 두는 여정을 다음 달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아까 제가 프로젝트 말씀드렸지만은 이 관리 차원에서는 일을 최대한 여러 가지를 넣는 것보다 마이크로 GPT가 좋아요. 마이크로 잼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커스텀 AI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할루시네이션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업무만 하나만 시키고 그 커스텀 AI의 다른 채팅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친구가 제가 제일 헤비하게 쓰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이는 채팅 히스토리처럼 이렇게 히스토리가 보여요. 최근에 내가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노인 빈곤 관련된 포트는 따로 빼고 강의 재생서는 따로 빼고 뭐 이미지 제작은 또 따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게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느려지고 버벅거리면서 결국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회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업무가 과정되면 퇴사를 하잖아요. 그 뭐 병이 걸리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를 잘 분담해 주는 게 좋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1분 요약. 1분 요약이 그 커스텀 AI는 신규 사원 채용과 연수와 같다. 신규 사원을 채용하는 방법은 AI에게 잡 디스크립션을 써달라. 그 잡 디스크립션을 프롬프트로 변환해달라. 명령하면 되고요.
그 변경된 프롬프트를 커스텀 AI 만드는 창에 가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입사원 연수까지 끝난 겁니다.